네,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은 영어로 뭡니까? Water? Water? 아닙니다. 물은 셀프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그럼 군만두는 영어로 뭡니까? 그릴 만두? 에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네, 군만두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오렌지는 뭘까요? 오렌지가 영어라고요? 제가 무식하다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오렌지는 델몬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간호의 가이TV 김간호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코로나,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3차 가락회장 대행체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감하고 늦어도 내년 대선 전후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8여 년의 세월을 가락의 곳간과 정신 그리고 명예를 고갈시킨 자들을 솎아내고 훌륭하시고 존경받는 가락의 진정한 지도자를 모셔야 합니다. 가락 정치인회장은 선거를 통해서 모시는 것보다는 모든 가락인들이 한마음 한몸으로 만장일치 추대라는 형식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가락의 기둥 대들보이신 각 시도 회장님들, 사능 참봉님들, 1245 종무원장님들, 그리고 기타 가락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는 족장님들, 허시 대종회, 인천시 대종회를 대표하시는 분들, 모든 가락의 족장님들이 한마음 한몸이 되어 가락 정치인회장은 추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마음 한몸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것은 거짓, 위선, 사기, 기만, 사리사욕 등으로 썩어 골마 터진 상처를 깨끗이 치료하고 진정한 승자가 없는 종친에만 폐허가 되어가는 각종 소송들을 끝장을 내며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사를 위한 진정한 마음으로 끝장 토론을 통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한 몸으로 행동하는 것일 것입니다. 본 김간호의 가야TV는 가락정치인의 한몸사회를 추구하기 위하여 한몸사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가 치국평천하라 스스로 갈구 닦아 스스로 수신하고 정치인회를 한몸으로 만들어서 재가하며 국가를 경영하여 더 나아가 세계를 한몸으로 평천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가락의 한마음 한몸 정치인회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마음 한몸이 되기 위해서 기창주의 한몸사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선각자 미래를 대비하여 한 걸음 먼저 나서는 해안을 가지시고 기창주의 한마음 한몸 사회를 설파하시는 전 농림수산부 장관 김혜허씨 허신행 장관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귀 쫑긋하고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신행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한몸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평화롭게 번영되게 행복하게 잘 모시고 갈 수 있는 정치 제도가 있을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다수결이고 승자 독식이고 자주간에 문제가 많다. 나쁜 것이다. 심지어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차선체로 쓸 수밖에 없다. 이게 정치학자들의 자주 섞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인류,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자유스럽게 발휘할 수 있는
거의 완전에 가까운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만장일치 화평책, 좀 생소하시죠? 추상적이냐고요? 아니에요. 지금요, 세계에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학자들이 미처 몰라요. 또 그분들도 잘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까요? 스위스 만장일치 제도요. 법으로는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EU 유럽연합의 컨센서스, 영어로 컨센서스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합일이에요. 합일. 그러니까 만장일치와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협상 마지막 대표로 참석했던 가트 WTO의 협상, 그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화백회의, 우리 당군 주선 2000년 이상 적용해왔던 천지인 제세2화 많습니다. 우선 스위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스위스에는요 다당이에요. 당이 전혀 견해가 다 달라요. 근데 그 당 대표를 뽑아서 장관 7명이 나와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7사람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1년에 대통령 그냥 심부름해요. 그 어떤 정책, 큰 중대사에 대해서 올라오면은 7사람이 토론 해가지고 만장일치 할 때까지 토론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국회로 보냅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나 이제 해보니까, 이게 참 좋구나. 그 다음에는 아주 가속이 붙어가지고 잘 됩니다. 스무스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스위스가 어떻습니까? 만장일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예요. 정치싸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가장 평화로운 나라예요. 다 스위스 가고 싶어해요. 가장 아름다운 나라죠. 국토 방위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고 맨 논쟁만 안 해요. 자,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유럽연합 보십시오. EU 유럽연합에 회원국이 지금 30개 안팎이 돼요. 그 많은 나라에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벨기움, 브뤼셀에서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가면 재밌는 얘기예요. 매번 회의 갈 때는 하나도 결정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토론, 회의 하다 보면은 한참 지난 후에 보면은 또 해결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언어도 다른데, 문화도 다르고, 싸움도 많이 했는데, 30여 개 국가가 토론, 협의 해가지고 하나도 해결 안 된 게 없어요. 잘 나가요. 이게 컨센서스라는 거예요. 만장일치. 합일이죠. 컨센서스. 제가 가트 마지막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한국 대표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는 약 110개 정도의 회원국들이 참여해가지고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모든 이 상품을 다 이만큼 놓고 개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세는 얼마나 되냐, 산더미 같은 것을 협상을 했어요. 몇 년 걸쳐서 했어요. 계속 협의해오고 1993년 12월에 제가 마지막 쌀 협상을 갔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안 된 것이 한국의 쌀이었어요. 일본도 쌀 양보했어요. 6년 후에 개방하기로. 근데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 수출하는 대표 국가로 미국하고 한국하고 앉아가지고 제가요 협상을 했어요. 근데 다 이제 컨센서스가 일어났는데 마지막에 한국 쌀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판을 해가지고 10년 유예, 9년째 재협상.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헐떡거리고 가서 딱 했던 게, 와, 컨센서스였습니다. 다수결 아니었어요. 협박도 아니고요. 강요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서덜랜드가, 제가 거기 있었죠. 방맹이 치고, 가트가 WTO로 변한다, 오늘부터서. 그리고
그 협상이 마무리됐을 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컨센서스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그 수많은 나라가 그 수만 개의 품목을 놓고 협상을 해와서 마지막에 다 만장일치가 됐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라가 화백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중국에서 이게 기록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 부족국가 6천이 모여서 사는 부족국가에 남당이라는 화백회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후에 제가 추리를 해보니까 당군 조선에서 내려왔던 천지인 제세 이화에서 온 거예요. 역사에 기록이 있으니까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라로 국가가 돼가지고 이 화백회의가 생겼는데 각 부족 영주들 대표들의 진골이 나와가지고 20명이 앉아서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거기는 영상이 주재합니다. 왕은 안 들어와요. 어떤 국사 문제, 중대 문제를 놓고 계속 토론해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면 안 돼요. 만장일치를 해낸 것이 화백회의였어요. 심지어 이 화백회의가 얼마나 중요했느냐. 왕도 잘못하면 폐위를 시켰고요. 내로게 했고 훌륭한 사람을 모셔서 왕으로 모셨습니다. 이 화백회의가 얼마나 막강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 화백회의를 통해서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저력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그 후에는 사라졌어요. 이조시대 때, 조선 이조시대 때 와가지고 의정부라는 것도 이게 화백회의를 모방했는데 그만 형식적으로 왕이 그냥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의정부는 별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 다음 우리 천손족 조상님들, 당군 조선 2000년 동안에 제세 이화, 천지인 이화 제세, 하늘의 별들처럼 순리대로 만장일치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평화스럽게 유지해가지고 중국의 중원을 2000년 지배했어요.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저 아메리카까지 건너가서 우리 문화를 펼쳤고 1900년에 일본까지 가가지고 천안 가문을 세우고 그 후로도 오늘날까지도 일본,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동북아의 지배 세력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그런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미 잘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만장일치 화평체계 철학적 근거는 무엇이냐? 중용입니다. 중용. 사회적으로는 요새 융복학, 가정에서는 가화만사성, 예술, 음악 분야에서는 재밌죠? 하모니, 오케스트라, 합창이 그래요. 오케스트라 여러분 아세요? 한 사람이라도 다르게 하면은 오케스트라가 잘 안 돼요. 만장일치를 해야 돼요. 쫙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이게 예술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철학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가 이제 전부 여러 가지 컨센서스, 화백회의를 다 압축해서 만장일치 화평체계로 딱 결론 지었는데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만장일치 화평책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정권들, 나라들을 이게 이 흥망성쇠라든가 인과응보를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깜짝 그냥 오싹 했습니다. 오싹해. 아주 그냥 놀랐어요. 예를 하나 들까요?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으로 알려지는 링컨 대통령이 1860년대 초, 그러니까 61년에 그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남부는 농경사회니까, 농경시대니까 노예제가 필요하다. 북부는 산업을 하다 보니까 노예제를 풀어줘서 흑인들 또 일을 잘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완전히 갈렸어요. 북부는 노예제 해방, 노예 해방, 남부는 노예제 유지. 그래가지고 계속 갈등을 가져온 터에 링컨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링컨 대통령이 이 만장일치 화평책을 들고 바로
바로 남부 내려가서 지도자로 같이 앉아가지고 며칠 몇 달이고 협상, 토론해가지고 이 노예제를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렇게 끝까지 토론을 해서 정답을 찾아냈더라면 전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협박했다고요. 노예제 풀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남부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선언하고 연방 탈퇴를 해가지고 정부를 만들고 군대를 양성해가지고 그냥 먼저 선수를 쳤어요.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62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죽었어요. 링컨 대통령 자신이 암살당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장일치 화평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요. 케네디 대통령도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놀라워요. 케네디 대통령이 얼마나 인기의 대통령이 되고 얼마나 그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 다시 동생 법무부장을 시켜놓고 CIA, FBI, 은행, 연방준비은행, 제도, 이사회까지 전부 개혁하려고 했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그것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태로 가지고 그러나 본인은 암살당했습니다. 저는 이 만장일치 화평책을 놓고 전부 역사적으로 전 세계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대한민국에서도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분석해봤는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로 이제 다 소속감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국, 북한, 남미, 북부, 독재 정권, 공산 정권 다 이 방책으로 가지고 만장일치 화평책으로 합니까? 전부 예측이 되고 전망이 되고 눈에 보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부 정확하게 예측이 된다는데 제가 그냥 아주 그냥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끼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명 한몸 사회가 18년째 오고 있는데 전 세계가 하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학계에서도 이 새로운 정치 제도에 대해서 깊이 빠르게 연구를 해서 토론해가지고 이것도 만장일치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전 인류로 가서 세계 정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우리 대선이 눈앞에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도 이러한 정말 훌륭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런 정치 제도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색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부르세요. 제가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몇 시간이고 드리겠습니다. 나는 다음 정부 붙어서라도 만장일치 여야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가리지 말고 내 편 하지 말고 적폐 청산하지 말고 한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하나하나 해결해 보면요. 제가 가락시에서 시험해봤어요. 첫 번째 문제는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이치와 논리와 방법이 잘 안 되니까. 근데 두 번째는 빠르게 돼요. 그 다음에 갔더니 상인들이 떡 앉아가지고 알았어. 양쪽에 찬성 반대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해합시다 하니까 금방이 됐어. 저는요 우리 한민족 위대성을 그런 데서 발견했어요. 됩니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서 대한민국에서 만장일치 화평책을 만들어내가지고 대한민국의 전체 단결하고 통합하고 화합하고 해가지고 경제를 일으켜서 세계로 나갈 수 있고 중심으로 나갈 수 있다면 전 인류한테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존경받고 또 함께 이리 세계 중심부터 가자. 세계 정부도 가자. 나오겠습니까? 이 정말 아름다운 얘기, 정말 행복한 얘기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40년 연구해 오면서 이 정점이에요. 최고의 봉지입니다. 만장일치 화평책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 변동에 대한 통찰력 많아야죠. 많고 말고요. 문제 해결 능력 정답이 있어요. 만장일치로 답은 언제나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 내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천만에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이 뭘 알아서
뭘 아파트를 어떻게 하고 전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써준 거 읽으면 그거 안 돼요. 만장일치로 열어놓고 여야 이해 관계의 사람 전부 오시게 해서 토론하세요. 그럼 그 답이 거기 있어요. 대통령 머리, 장관 머리, 교수 머리 없어요. 같이 앉으세요. 식당 신라에서 했던 것처럼 화백회의처럼 우리 당군 조선이 2000년 동안 했던 것처럼 제세2화로 유럽의 컨센서스로 스위스의 만장일치로 답이 있지 않습니까? 심플함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세계 중심국, 새로운 세계 평화, 새로운 만장일치, 화평측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